아우 맞아. 자, 봅시다. 정지원 내고 쓰니까 몇 페이지? 페이지 112쪽. 112쪽.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운 게 기둥.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배웠으면, 자, 이번 시간에는 뿔의 건널비랑 부피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뿔, 뾰족하게 생긴 뿔. 자, 우리 뿔은 자, 부피 먼저 설명할게요. 부피가 훨씬 쉬우니까 부피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밑면에, 자,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똑같은 기둥과 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깔때기 모양 요 원뿔에다 물을 가득 채워. 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요 원 기둥에 물을 담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3분의 1만큼만 물이 차게 됩니다. 그 소린 뭐야? 뿔의 부피가 기둥 부피의 얼마큼이라는 소리예요? 3분의 1만큼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 곱하기 3분의 1.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 저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이게 기둥의 높이죠. 기둥의 부피죠.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을 더해주면 된다. 기둥의 부피 구해서 거기다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된다 소리야. 자,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반지름이 5. 높이가 10. 자, 높이가 9. 다시. 밑면의 반지름이 5. 높이가 9인. 자, 높이가 9인. 요런 원뿔이 있어. 원뿔의 부피 구하래.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일단은 원기둥의 부피.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서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된다고요. 자, 밑넓이가 4, 5, 5, 25파이. 밑넓이 곱하기 뿔의 높이 곱하기 3분의 1. 약분해서 75파이다. 요게 뿔의 부피가 됩니다. 원뿔, 사각뿔 다 마찬가지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마지막에 3분의 1 해주면 그러면 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뿔의 부피는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뿔의 부피는. 자, 이게 뿔의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그럼 이제 뿔의 건널비를 구해보자. 자, 우리 사각뿔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밑면이 정사각형인 이런 사각뿔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이 밑면이 사각형인 정사각뿔이에요. 사각뿔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자, 뿔은 밑면이 몇 개이죠? 밑면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둥에서는 밑넓이 곱하기 2인데 뿔에서는 밑넓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뿔의 건널비는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하면 됩니다. 다음 얘는 밑면의 넓이, 밑넓이가 몇이에요?
16이요. 16파이? 4, 4, 16 16. 16. 자, 16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를 할 건데 자, 4가 뿔입니다. 각뿔. 각뿔은 옆면이 무슨 모양이야? 세모 모양. 삼각형이죠.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이 빨간색이 뭐냐? 옆면 삼각형이잖아. 옆면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그러면 요거 삼각형 하나 넓이가 몇이야? 12. 4, 12. 6, 4, 24, 12요. 12. 하나 넓이가 12죠. 그럼 면이 몇 개 있죠? 네. 4개 있잖아. 그래서 이게 48. 이게 옆넓이, 이게 밑넓이. 그래서 뿔은 밑넓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하면 된다. 이게 48이에요. 더하면은 64다. 이게 바로 뿔의 건넓이입니다. 밑넓이 하나랑 옆넓이를 다 더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각뿔의 옆면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뿔의 건널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원뿔. 자, 원뿔. 자, 원뿔을 봅시다. 땡땡땡땡땡. 밑면의 반지름이 R, 모선의 길이가 L. 요는 원뿔이 있어요. 자, 옆뿔도 똑같이, 옆뿔도 밑넓이랑 옆넓이를 더하면 되거든요. 자, 원뿔의 전개도는 어떻게 그려져요? 원뿔의 전개도는 이렇게 부채꼴 하나랑 원이 하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옆면이 부채꼴이잖아. 부채꼴 넓이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자, 이 뿔의 건널비는, 원뿔의 건널비는 밑넓이, 원의 넓이랑 옆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더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도 또 누가 친절하게 공식을 만들어 놨다. 자, 밑면의 반지름이 R, 모선의 길이가 L. 그럼 요 원뿔의, 이 원뿔의 건널비는 자, 밑넓이, 반지름이 R, 밑면의 반지름 R. 그 밑넓이는 뭐가 되겠어? 밑넓이. 밑면의 반지름이 R, 그 밑넓이는 R 제곱 파이 R 제곱, 밑넓이. 자, 그 다음에 옆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R 곱하기 모선의 길이 L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파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L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직각으로 4. 이 원뿔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운 거부터 구해볼까? 혜수야, 이거 부피 구해보자. 부피. 자, 부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부피는요. 일단은 밑넓이를 그러니까 부피 어떻게 구하면 돼요? 밑넓이 구하고 높이 밑넓이랑 높이 그러니까 식으로 써보라고 식으로. 6파이 원의 넓이. 원의 넓이요? 9파이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그래서 계산하면은 약분해서 3이니까 2파이 12파이. 요게
원뿔의 부피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알겠어요? 네. 자, 그럼 건널비는, 자, 건널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건널비 이제 공식 보면 되겠지? 자, 밑넓이는 일단 똑같이 밑넓이는 3, 3은 9파이 더하기, 자,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파이 곱하기 r, 밑면 반지름 곱하기 l, 모선의 길이.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그럼 옆넓이가 어떻게 돼요?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15파이. 그래서 건널비는 24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공식에다가 숫자만 넣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뿔의 건널비, 뿔의 부피예요. 부피는 원뿔이든 각뿔이든 상관없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돼요. 근데 건널비 구할 때 각뿔은 옆면이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고, 원뿔의 옆넓이는 이렇게 파이 RL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공식 좀 외워라. 자, 이게 뿔의 건넓이하고 부피야. 자, 그러면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로 가볼게요. 9. 자, 너네 9, 공말해 공. 종이를 꾸기는 거 말고 접어가지고, 즉 전개도를 접어서 예쁘게 매끄러운 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9는 전개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9는 전개도가 없어. 근데 전개도가 없으면 건넓이나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자, 따로 전개도가 없기 때문에 9의 건넓이는 우리 옛날에 어떻게 구했냐면, 건널비 어떻게 구했냐? 공에다가 아주 얇은 실로 돌돌돌돌 말아요. 그래서 이 실을 다시 쭉 펼치면 실의 길이가 바로 이 구의 건널비가 됩니다. 그래서 구의 건널비는 4 파이 r 제곱. 얘는 따로 전개도가 없으니까 그냥 공식 외우면 됩니다. 4 파이 r 제곱. 요게 9의 건널비예요. 그럼 9의 부피 같은 건 또 어떻게 구하냐? 9는 동그라니까 밑넓이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9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욕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공을 집어넣으면 공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야. 그렇죠? 물 가득 채워놓고 공 집어넣으면 공의 부피만큼 물이 흘러 넘칠 거니까 그 흘러 넘친 물이 바로 구의 부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구의 부피는 또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전개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구의 건널비하고 부피는 그냥 저기 있는 공식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페이지 113, 114쪽에 왼쪽에 있는 문제들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하나씩 풀어볼게요. 아니요.
사각형. 사각형인데 뭘 반지르냐? 다 풀었어? 블레이 문제들이 아니죠. 자, 1번부터 1번 같이 볼게요. 자, 1번 A값 몇입니까? 1번은 A값이 1번 A값이 몇이에요? 5요. 5. B는 7. 7. 자, 겉넓이 어떻게 구한다? 일단 밑넓이 하나죠. 네. 5, 5, 25 더하기 옆면이 삼각형이잖아요. 네. 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5, 높이가 7인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7 나누기 2가 몇 개? 네. 4개잖아요. 계산하면은 나오겠죠. 25 더하기 약분하면 2 5 곱하기 7 곱하기 2니까 70 넓이가 95가 겉넓이가 나옵니다. 1번 문제. 돼요? 무슨 소린지? 네. 자, 2번도 볼게요. 자, 2번은 자, 밑면이 원이란 말이야. 밑면이 원. 그래서 밑넓이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66에 36파이 더하기 자, 옆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파이 곱하기 6 곱하기 10 그러면 60파이죠. 60파이. 그래서 겉넓이는 2개 더하면은 96 파이가 되겠네요. 자,
이게 건널비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부피를 볼게요, 부피. 자, 부피 어떻게 구하냐, 3번 부피.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3번 문제입니다. 밑넓이는 66에 36 곱하기 높이 7 곱하기 3분의 1. 그럼 요걸 3약분해서 12 곱하기 7이니까 부피는 84 나오겠죠. 자, 밑넓이 36 높이 7 곱하기 3분의 1 해서 부피는 84. 자, 네 번째 것도 볼게요.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 건넓이 구해볼게요. 아니, 부피 구해볼게요. 밑넓이 4, 4, 16파이.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6. 높이 6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된다고요. 약분하면 2니까 얘는 32파이. 요게 부피가 됩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32파이. 이게 부피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뿔의 건넓이 부피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배웠지. 뿔에서 자, 원뿔로 할까? 뿔에서 밑면과 평행하게 윗부분을 잘라내면 이런 도형 뭐라 부른다고요? 뿔대. 그럼 뿔대의 건넓이랑 부피를 구해보자. 자, 뿔대의 건넓이랑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일단 각뿔대는 자, 밑면은 구할 수 있었고요. 각뿔대의 옆면은 무슨 모양이야? 옆면은 사다리꼴이죠. 그러면 이거 똑같이 하면 되죠. 자, 근데 얘는 뿔대는 밑면이 몇 개죠? 2개예요. 근데 2개가 합동인가? 아니요. 그래서 뿔대의 건넓이 구하려면 위쪽 넓이 따로, 안쪽 넓이 따로, 그 다음에 옆면은 사다리꼴 넓이 따로 요렇게 다 더해주면은 그게 건넓이가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5번 문제. 위에 있는 면 넓이, 아래에 있는 면 넓이,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 근데 옆면이 사다리꼴이에요.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면 안부터 밖에 높이 만다니.
자, 5번 해봤어? 네. 자, 5번 한번 같이 볼까? 5번 윗면의 넓이가 몇이죠? 윗면의 넓이? 36. 66에 36. 그 윗면 더하기 아랫면의 넓이는 144. 12 곱하기 12 144. 이게 아랫면. 이게 두 개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아니라 윗면 따로 아랫면 따로 구했어. 더하기. 자, 옆면이 이게 사다리꼴이잖아요. 이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 요게 사다리꼴 하나 넓이잖아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18 곱하기 높이 8 나누기 2. 근데 옆면이 몇 개 있어요 얘가 지금? 4개. 그럼 곱하기 4. 요게 옆면.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죠? 1 더하면 몇이야 이게? 100, 7, 8, 180인가? 180 더하기 288. 288? 네. 그럼 더하면은 464. 468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사각 뿔대의 건널비입니다. 뿔대의 건널비. 보세요. 그 다음에 6번도 봅시다. 6번. 자, 5번 됐어요? 5번? 윗면 넓이 아랫면 그러니까 건널비 겉에 있는 면 다 더하면 된다고. 윗면의 넓이 구하고 아랫면의 넓이 구하고 옆면이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넓이 하나 구해서 4배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건널비.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뿔의 부피는 뿔대의 부피는 뿔에서 윗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게 뿔대잖아요. 뿔에서 윗부분 잘라서 버리고 남은 게 뿔대잖아요. 그럼 뿔대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말 그대로 큰 부피에서 위에 거 잘라서 빼면 되잖아요. 큰 부피에서 위에 부분 잘라서 빼고 남은 게 뿔대니까 큰 뿔 부피에서 작은 뿔 부피를 빼면 돼요. 큰 뿔 부피에서 작은 뿔 부피를 빼면 됩니다. 자, 큰 뿔의 부피는 해보자. 큰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큰 뿔에, 자, 주환아, 큰 뿔의 밑넓이 몇이냐? 400.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는, 큰 뿔의 높이는? 12. 큰 뿔의 높이, 큰 뿔, 여기까지 큰 뿔. 24 곱하기 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빼기. 자, 작은 뿔. 작은 뿔은 요 위에 잘라낸 거. 작은 뿔은 밑면의 넓이가 100 곱하기 뿔의 높이는 12. 똑같이 3분의 1. 약분하면은 약분은 8이잖아. 8. 84 3200 빼기 약분하면은 400. 그래서 2800. 이게 건널비가 된다. 이게 부피가 된다. 뿔대의 부피는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돼요. 됐습니까? 큰 뿔의 부피에서 작은 뿔의 부피를 빼면 그러면은 뿔대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6-1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6-1도 똑같이 해보시고요. 이해됩니까? 네. 자, 6-1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5-1은 살짝 달라요. 자, 5-1을 볼게요. 5-1. 자,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래. 위가 잘려 나갔어. 자, 위가 잘려 나갔어.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6. 자, 원뿔대의 건널비 구하래. 이거 원뿔대 전개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전개도 이렇게 그려지잖아. 큰 원, 작은 원. 전개도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게 지금 부채꼴도 아니고 이게 어떤 모양이야 지금? 원래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윗부분이 지금 잘려 나간 거잖아.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윗부분이 잘려 나간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 이 원뿔대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시작은 똑같아요. 밑면의 윗면의 넓이, 아랫면의 넓이. 윗면 넓이, 아랫면의 넓이. 자, 윗면의 넓이 몇인데요? 4, 16파이 더하기 아랫면의 넓이 몇인데요? 8, 8에 64파이 더하기 이제 옆면의 넓이 구해야 되는데 옆면이 자 어떻게 구해야 된다? 큰 옆면 이게 사다리꼴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긴 거 한 번에 구할 수가 없다고요. 큰 옆면에서 작은 옆면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큰 옆면에서 작은 옆면을 빼주면 된다. 자, 우리 원뿔의 옆넓이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라고 했어요. 큰 옆면 구해볼까요?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12 파이 곱하기 8 곱하기 12 빼기 작은 옆면 똑같이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파이 곱하기 밑면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공식에 숫자만 넣어주면 돼요. 16파이 더하기 64파이 더하기 이게 몇이냐 96파이 더하기 이건 몇이냐 빼기니까 빼기 이건 몇이냐 24파이 그리고 계산해주면은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원뿔대 건널비로 우리가 옆넓이가 요거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큰 옆면에서 작은 옆면 빼서 구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자,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에 건널비 구의 부피나 구의 건널비는 이렇게 공식 쓰면 됩니다. 만약에 반구의 부피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구의 부피 구해서 그냥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반구의 건널비 구하라고 하면은 반구의 건널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가 4파이r 제곱의 반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이 면의 넓이도 같이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건넓이면 겉에 보이는 면의 넓이 다 구해야 되니까 요쪽 면의 넓이랑 요 잘린 면의 넓이도 구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는 118쪽까지고요. 네, 프린트 나갈 겁니다.